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 심우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우리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은 했지만 저희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이 2023년도 2학기에 신설돼서 신입생을 모집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신설 전공이다 보니까 이 전공에서 도대체 어떤 걸 하는 거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전공의 특징만 5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최초로 입법학에 기반해서 신설된 대학원 전공이다. 입법학이라는 것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입법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은 찾아보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교대 유일의 법교육 관련 대학원 전공이다. 라는 건데요. 아마 뭐 교대, 사대, 우리 입법 리걸테크 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뭐 일반 시민이나 입법 전문가, 그 다음에 초등교육 전문가, 중등교육 전문가 다 포괄하긴 하는데 어쨌든 교대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법교육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특징은 도대체 입법교육이 뭐냐? 그거는 이제 뒤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내지는 시민교육이라고 했을 때 과거처럼 지식을 배우고 어떤 감수성을 배우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으로까지 연결되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천적 시민교육으로서의 입법교육을 선도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꼭 이제 교사가 아니더라도 시민적인 수준에서 시민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테크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그래서 시빅 테크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현장 교사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최근에 이제 우리 교권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육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교대나 사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법 관련된 내용을 뭐 강의하는 곳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전공에서 또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뭐 아래 이제 그림을 제가 몇 개 뒀는데 하나는 입법학센터인데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입법학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그리고 또 이런 입법학센터가 2019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우리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확산시켜야 할까 하면서 외부 학회들과 연계해서 입법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영역을 창출했습니다. 그것은 뭐 전반적으로는 어떤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책은 저희가 입법학이라는 학문도 사실은 신생 학문 분야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한 1970년대에 입법학이라는 논의가 최초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입법학에 대한 논의가 그간 뭐 몇십 년간 있기는 해왔는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우리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최근 한 3, 4년간 굉장히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교육에다가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탄생한 전공이 입법 리걸테크 교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육적인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교육을 어떻게, 현장에 확산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해왔고요. 그 결과 다양한 세미나라든지 또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아주 축약적으로 내용을 좀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여기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요 내용들은 사실 입법교육이라는 단어가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법교육이나 인권교육 관련된 저널들에서 입법교육, 법 만들기 교육, 내지는 법 형성 교육, 이런 교육의 내용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논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사실은 이게 뭐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이런 어떤 선도적인 작업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하지만 사실은 어쨌든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교육 과정에서, 국가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에서 입법교육이라는 말을 특히 중등 파트에서는 직접적으로 쓰기 시작했고요. 아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보면 이제 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마지막 파트에 보면 뭐 좋은 법을 제안해 보아요라는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 그것에 대한 논평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교육이 필요하다. 이 입법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법의 지식을 알려주고 준법하는 것만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또 과거보다 더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준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어떤 새로운 법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도 반영됐다라는 말씀이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고등학교 인정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인천광역시 교육청하고 입법교육 내지는 주권자 교육을 수년간 같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교과서의 그 페이지에도 보면 뭐 저희 학교 이름을 그대로 내세우기가 좀 뭐하니까 그냥 뭐 입법학센터라는 표현을 쓰면서 입법교육했다라고 사례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일반 시민들 내지는 시민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조례입법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 전체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가운데 하단에 보시는 거는 우리 인천광역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법학과 시민입법의 탐구라는 제목으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도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우리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든 그런 것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입법 리걸테크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교육, 리걸테크 교육. 근데 리걸테크는 사실 현재 수준에서는 전문가들의 어떤 전유물이죠. 그래서 뭔가 법률을 분석하고 할 때 뭐 특정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향후에는 이것이 대중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 맥락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시민적으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입법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포럼과 또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최근 이제 2023년 9월 21일에는 그 한국법제연구원하고 저희 입법학센터하고 공동학술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규제 혁신과 입법학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상황에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왔다. 그래서 전문성이 이 부분에 저희 전공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선생님들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시겠지만 뭐 엔트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알고리즘 교육과 법 교육을 융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전공 소속 교수님들과 그간에 같이 해 왔었다. 그래서 리걸테크하고 입법 교육 요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들도 이미 상당수 진척이 되어 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공의 핵심 키워드는 입법학과 리걸테크인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입법학의 어떤 학문 분야인데요. 이것들을 녹여내서 입법학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정, 체계를 만들었고요. 또 요것들을 전제로 해서 리걸테크 기술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과 접목될 수 있는 과목들을 개설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교육 과정인데요.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에 입학을 했다라고 해서 리걸테크를 모두 다 알아야 된다. 아니면 입법을 모두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입법 교육과 관련된 전문 이수 과정을 거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나는 시민으로서 정말 입법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 내지는 뭐 다양한 진로를 개척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입법 전문가 트랙을 거치시면 됩니다. 그것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 화면에 보시는 이 정도의 교육 과정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사실은 전공생들이 이렇게 입학을 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공에 재학 중인 선생님들이 본인의 진로 특성에 맞게 자기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공 재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들도 추가적으로 신설해 나갈 예정이고요. 뒤에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학교 현장과 교육법제라는 과목이 기존에 하나가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교육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조금 요 과목들을 좀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입법 실무 전문가 내지는 시민 활동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입법학에 대한 교육 컨텐츠를 저희가 완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입법학 관련된 교재를 미리 구성을 해가지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 바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사실은 우리 서희초 사건을 비롯해서 교권과 관련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좀 발생하면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 다음에 교권 보호, 학생 인권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뭐 과목을 그냥 뭐 어떤 유행에 따라서 개설하기보다는 저희가 탐색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2023년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강연들을 조금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아동복지법 관련해 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박상수 변호사님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한번 개최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입법적인 대응이 최근에 있었죠. 뭐 우리 현장 교사 선생님들한테는 부족하지만 뭐 충족시켜 드릴 수 없는 입법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입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덕남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현재 입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법보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법적인 대응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법적인 대응을 안 한다고 해도 인권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권의 가치를 좀 재인식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 장애와 인권, 뭐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혐오 표현과 인권, 정보와 인권, 노동과 인권,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시리즈 강연들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님이나 발산초등학교 이은진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변재원 활동가, 이런 분들을 좀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특강을 진행하면서 인권에 대한 이해도 도모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신설 전공이 만들어지고 나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력해가지고 젠더 정치 관련된 과목들도 저희가 특강을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전공 소속 교수는 현재는 이제 5분입니다. 그래서 입법학하고 정보법학 전공이 제가 이제 그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세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 인문학 요 파트의 교육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뭐 세계의 인권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법제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손원성 교수님과 허경 교수님은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요 두 분께서는 저희 이제 데이터 관련한 뭐 리걸테크 관련한 그런 교육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교육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우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진로교육
파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원로 교수님이신 서우석 교수님을 저희 전공 소속 교수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공 소속 교원은 이렇고요. 그런데 이제 입법학이나 입법교육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단지 이 전공 교수들 내지는 또 우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선생님들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들을 많이 섭외를 해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협력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가 입법학센터에서 입법학 포럼을 운영을 하면서 대략 한 43명 정도의 입법학 포럼 구성원들,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그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뭐 관련된 유관 연구기관, 또 변호사, 그 다음에 뭐 로스쿨 교수님들 계십니다. 지금 이제 요 오른쪽에 보는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요.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법제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교육입법이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를 함께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 하단에 있는 사진 두 개는 저희가 리걸테크 교육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활용할 리걸테크 교육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리걸테크 서비스를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입니다. 코딧이라는 업체와 인텔리콘 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 이제 전공하고 교육 활동이나 연구 활동을 연계하자라는 이제 그런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저희 입법 리걸테크 교육 전공이 추구하는 바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모두를 위한 입법이어야 한다. 그래서 특정 관료라든지 특정 집단을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입법이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입법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졸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롤모델을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시민입법 활동가. 현장에서는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교권보호 관련된 입법 논의에서도 시민입법 활동가들이 역할을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시민입법 활동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입법 실무 전문가인데요.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의원들의 어떤 입법 활동,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6급, 7급 공무원의 직위가 신설이 됐는데 이제 그런 직위도 입법 실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회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법제 전문 활동을 하시는 분들, 교육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대다 보니까 실제로 또 입법 교육 관련된, 입법학이 아닌 입법 교육 관련된 파트를 또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교육 활동가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전공을 이수할 경우에 새로운 민주시민 교육을 개척해 나가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뭐 실천적인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뭔가 새로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선생님들께서는 실천적 시민으로 또 성장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론을 학습하고 또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어떤 분은 실천에 대해서 고민함으로써 하나의 포괄적인 전문성 함양을 위한 대학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전공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략하다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모든 내용을 또 언급을 드리지 못했고요. 그래서 혹여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여기 하단에 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전공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